놀라게 했는데 차우현은 그런 자가 2위에 올랐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합니다. 비서는 이 선수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는 경찰에 잡히지 않고 살인의 스릴을 즐기기 위해 이곳에 온 사이코패스입니다. 그의 전투 스타일은 너무 압도적이어서 대부분의 상대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깨닫지도 못한 채 죽었습니다. 그러자 차우현은 그들이 모두 완전한 괴물이라고 외칩니다. 이에 비서는 진짜 괴물은 1위 선수, 전 챔피언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차우현은 누가 1위인지 묻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가 대답을 듣기 전에 거대한 남자에 의해 문이 부서집니다. 놀란 우현은 그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새로운 사람은 자신의 힘을 제어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사과합니다. 이 사람은 구르카 용병이자 1위 선수인 캄입니다. 충격에 빠진 차우현은 가이드를 부릅니다. 즉시 드론들이 높은 경계태세로 캄에게 접근합니다. 바로 그때 다른 남자가 들어와 그를 바보라고 부르자 우현은 즉시 그가 자신의 형임을 알아봅니다. 전무이사 차익현이 정말 여기서 자신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냐고 묻습니다. 이에 차우현은 그에게 내기를 상기시키며 짐을 싸기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익현은 회사에서의 자기 자리가 걸린 내기에 학생을 끌어들인 그를 바보라고 부릅니다. 우현은 그 도발에 즉각 반응합니다. 그러자 그의 형은 공인된 내기를 깨는 것에 대해 경고하며 나중에 도와달라고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떠나기 전 그는 우연에게 데려온 꼬마와 재미있게 놀라며 캄과 함께 떠납니다. 혼자 남은 차우현은 분노로 들끓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소리치며 뭘 하고 있냐고 묻고 캄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찾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고는 너무 늦은 건 아닌지 우승자는 상위 5위권에서 나와야 하는 것 아닌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비서는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절대적인 규칙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그는 약물의 효과가 예측 불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일부 선수들은 16위권 내에서 잠재적인 우승자로 떠오릅니다. 이 과정이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들이 찾고 있는 선수가 바로 그런 유형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차우현은 마음에 둔 사람이 있냐고 묻습니다. 비서는 사실 이미 5명의 이름이 고려되었다고 밝힙니다. 첫 번째는 선우와 사울료 이치카입니다. 그 외에도 그는 아만다 그로치와 유도 마스터 주우강을 언급합니다. 계속해서 그는 다른 두 후보가 바로 다음 라운드에서 서로 맞붙을 자들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2명의 복싱 약체 김민호와 최원우입니다. 경기장에서 김민호가 최원우와 마주합니다. 이미 전투 자세를 취한 채 그는 상대에게 김민성이라는 사람을 아냐고 묻습니다. 전투 자세를 유지하며 최원우는 어떻게 그를 모를 수 있겠냐고 반문합니다. 이 대답은 김민호의 격렬한 반응을 유발합니다. 김민호는 그가 자기 형을 안다며 그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주장합니다. 민호가 최원우의 얼굴에 정통으로 주먹을 날립니다. 그는 내가 누구냐고 다그칩니다. 또 다른 일격이 정통으로 들어가 상대를 뒤로 날려보냅니다. 최원우는 충격의 힘으로 침을 뱉습니다. 민호가 그를 붙잡고 그랬냐고 다그칩니다. 그리고 그는 원우의 얼굴에 발차기를 날립니다. 그 충격으로 그는 벽에 격렬하게 부딪힙니다. 김민호가 다가가 왜 그랬냐고 다시 묻지만 바닥에 누워있는 원우는 그만하면 됐다고 말합니다. 민호는 그게 무슨 뜻이냐고 간단히 묻습니다. 원우가 바닥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약효가 나타나려면 몇 대 맞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고 나서 원우는 스피드 약물에 다른 등급이 있는지 궁금했다고 말합니다. 민호의 주먹은 빗나가고 머리에 발차기를 맞고 원우가 다시 공격하지만 상대는 피합니다. 그는 앞으로 돌진하며 민호에게 이리 돌아오라고 소리칩니다. 민호는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그의 약점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원우가 그의 앞에 다시 나타나 자신의 이론이 맞는 것 같다고 말하지만 민호가 얼굴에 깨끗한 펀치를 날려 그를 놀라게 합니다. 원우는 그것이 최고 속도의 펀치였다고 선언한 후 소리치는 민호의 머리를 잡습니다. 민호가 멀리 나가떨어지며 바닥을 굴렀다. 원우는 좀 맞을 위험은 있지만 약효만큼은 최고라고 말한다. 그는 다가가서 심판이 경기를 끝낼 수 있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고는 어쩔 수 없이 죽여야겠다고 한다. 민호는 형이 끝이라고 생각될 때 마지막으로 심호흡을 한번 하라고 했던 말을 기억한다. 그게 마지막 기회가 되어줄 거라고 형은 말했다. 민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한다. 최원우는 갑작스러운 공격을 피하려고 뒤로 뛰어오른다. 민호가 발밑의 땅을 가르며 힘껏 착지한다. 원우는 저 녀석도 데미지를 입으면 더 강해지는 건지 의아해한다. 그러자 민호가 강력한 펀치를 날리며 돌진한다. 원우는 최대 속도로 피해야겠다고 결심한다. 그는 피하려고 옆으로 몸을 날리지만 민호가 공중에서 펀치로 그를 가로챈다. 그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민호는 왜 우리 형을 죽였냐고 묻는다. 그리고 격렬한 펀치가 그의 정면에 장렬한다. 그 충격으로 원우는 땅에 처박히고 땅은 완전히 박살난다. 컴뱃윙의 단장은 그것이 2차 변이라고 밝힌다. 분화구에 누워 최원우가 기침한다. 김민호가 다가가 마지막으로 왜 우리 형을 죽였냐고 묻는다. 그러자 원우는 그게 사실이며 민성이가 살해당했다고 확인해준다. 김민호는 원우가 살인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자기 형을 아는지 묻는다. 원우는 타이틀 방어 세계 기록을 가진 챔피언을 모르는 복선은 없을 거라고 대답한다. 그러자 민호는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말하라고 요구한다. 원우는 복싱 챔피언만 노리는 중독자가 있다고 설명하기 시작하지만 문장을 끝내기 전에 정신을 잃는다. 민호는 그가 정신을 잃기 전에 누구인지 말하라고 소리치고 들어오는 최원우가 경기를 계속할 수 없다고 알린다. 베팅 금액이 증가했다는 알림과 함께 경기는 김민호의 승리로 끝난다. 태블릿으로 지켜보던 차우현은 민호라는 이 녀석 대단하다고 말한다. 단장의 조수는 그가 약물 없이 2차 변이를 겪었다고 말하고 단장은 자신의 실험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그는 20년 전 첫 번째 초월자 수준은 아니지만 일부는 변이의 80%에 도달하고 있다고 덧붙인다. 단장은 첫 번째 초월자가 사라진 이후로 그의 유전자를 기반으로 사용해왔다고 설명한다. 그러고는 그 초월자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하며 그의 실종을 한탄한다. 한편 강선우가 문을 세게 찬다. 강선우는 훈련 중 자신을 몰아붙이며 조금 더 가야 한다고 말한다. 매논이 다가와서 왜 좀 쉬지 않냐고 묻는다. 그러고는 선우가 여기를 부수려는 거냐고 묻는다. 매논은 이런 속도로 계속하면 시합이 시작되기도 전에 쓰러질 거라고 경고한다. 선우는 이곳의 괴물들만큼 강해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바구식이 한계까지 몰아붙인 근육은 이전보다 더 강하게 회복되며 근육 회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수면이라고 설명했던 것을 기억한다. 바구식은 하루를 나눠서 한계까지 훈련하고 깊은 잠을 자는 것을 2번 반복하라고 조언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2배 빨리 강해질 수 있을 거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바로 선우가 가진 것과 같은 엄청난 회복 능력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현재로 돌아와 선우는 헐떡이며 2번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한다. 매논은 그가 또 잘 거냐고 묻는다. 하지만 선우는 발목에서 모래주머니를 풀기 시작한다. 다음으로 그는 또 다른 무거운 중량물을 바닥에 떨어뜨린다. 매논은 죽을 각오를 하라고 했지 진짜로 자살하라는 건 아니었다고 소리친다. 그러고는 선우가 회복 포드에 들어간다. 그는 이것이 3번째이며 들은 대로 자신의 회복 속도를 믿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매논은 하루에 3번이나 격렬하게 훈련하고 겨우 3번의 쪽잠으로 회복하려 한다고 말한다. 그는 미소 지으며 선우가 성공한다면 이곳이 분명히 재미있어질 거라고 생각한다. 드론이 다가와 매논에게 주 경기장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한다. 그는 이번에는 좋은 상대를 만났으면 좋겠다고 대답한다. 유도 선수인 주우강이 경기장에 3개 착지한다. VIP석에서 차익현은 주우강이 그가 들었던 상이 5명의 후보 중 1명이 아니냐고 묻는다. 비서가 설명하길 그는 강화 약물로 엄청난 악력을 얻었습니다. 그의 악력은 근육과 뼈를 으스러뜨려 상대가 싸울 의지를 잃게 만든다고 그는 말을 잇는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그의 유도 기술인데 땅에 내던지는 사람의 뼈를 산산조각 낼 수 있다. 차익현은 우강의 상대인 매논에 대해 물으며 40이라는 순위를 보니 그다지 주목할 가치가 없을 거라고 말한다. 비서가 그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대답하자 차익현은 놀란다. 그는 매논이 컴뱃윙에 의해 직접 영입된 것 같으며 그의 배경이나 무술에 대한 정보가 없고 매논이 약물 효과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인다. 경기장에서 매논은 소개되는 동안 자신의 팔을 핥는다. 주우강이 15위 선수이자 유도 수련가로 소개된다. 그리고 주우강과 매논이 경기 시작이 선언된다. 우강은 싸움을 질질 끌 필요 없이 한 방에 끝내자고 말한다. 매논은 그의 공격을 피하며 간단히 그래라고 대답한다. 그는 우강의 뒤에 나타나 등이 완전히 비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강이 갑자기 그를 붙잡고 한판이라고 외친다. 주우강이 매논을 땅에 매닫고자 충격으로 땅이 산산조각난다. 하지만 경기장 벽에 매달리게 된 것은 주우강이다. 차익현은 그가 땅에 처박혔다고 소리친다. 차익현의 비서는 그가 잘하는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끝날 줄은 몰랐다고 말한다. 그러자 드론이 주우강이 경기를 계속할 수 없어 시합이 끝났다고 알린다. 주우강의 축 늘어진 몸이 바닥으로 떨어진다. 매논이 경기의 승자로 선언된다. 차익현은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우강이 저런 상태인지 묻는다. 비서는 전혀 모르겠으며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다고 대답한다.
바닥에 누워 매노는 선우가 곧 깨어날 테니 잘 익었는지 아니면 완전히 타버렸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말한다. 한편 회복 캡슐이 열린다. 선우는 깨어나서 자신의 훈련이 성공했는지 궁금해한다. 그러고는 일어서서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선우는 어머니가 정말 안전한지 그리고 그 여자를 믿을 수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그 자식 스카우터와 얘기해야겠다고 결심한다. 드론이 나타나 그가 스카우터에게 호출되었다고 알린다. 차우연의 비서가 그에게 안대를 벗으라고 지시하며 다시 보게 되어 반갑다고 말한다. 선우는 그의 멱살을 잡고 이 자식이라고 소리친다. 남자는 진정하라고 말하며 여기서 죽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라고 경고한다. 하지만 선우는 잃을 게 없으니 똑바로 대답하는 게 좋을 거라고 쏘아붙인다. 그러고는 그 남자가 자기 부모님이 어디 계신지 아는지 묻는다. 비서는 물론 알고 있으며 바로 이 순간에도 자기가 그분들을 돌보고 있다고 밝힌다. 선우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회복실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부모님을 없애버리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한다. 비서는 VIP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지만 선우의 부모님이 사라졌다고 둘러대고 계속 돌봐왔다고 인정한다. 남자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이미 선우에게 모든 것을 걸었으니 VVIP도 자신의 판단을 믿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말한다. 선우가 그 여자가 한 말을 하려 하자 비서는 회복실의 목소리가 정말 자기 요원 중 한 명의 것이라고 생각하냐고 묻는다. 그는 선우가 깨어난 순간 부모님의 죽음에 대해 들었고 바로 그 후에 선우라는 이름의 여자가 찾아왔다고 되짚는다. 그러고는 비서가 이 모든 것이 정말 우연이라고 믿는지 묻는다. 그는 그녀가 하는 모든 말이 거짓말이며 그래서 그녀의 아버지조차 두 아들을 지키기 위해 회사에서 그녀를 내쫓았다고 주장한다. 선우는 그를 바보라고 부르며 그 여자가 자기 부모님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비서는 그녀가 무슨 증거를 보여줬는지 묻고 선우는 아내는 아무것도 반입할 수 없어서 아무것도 없었다고 인정한다. 그러자 남자가 묻는다. 이건 어때? 그가 소매를 걷어 올리자 아들아 난 괜찮다라고 쓰인 팔에 메시지가 드러난다. 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선우는 그게 어머니의 글씨체라는 걸 바로 알아차립니다. 비서는 날짜까지 적혀 있으니 오늘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덧붙입니다. 하지만 선우는 필체는 쉽게 위조할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비서는 믿고 안 믿고는 그의 결정이지만 우선 자신의 생각을 말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는 상사가 다시 선우에게 관심을 갖게 하려고 그를 주시하기 위해 상대방의 실력을 과장했다고 설명합니다. 선우가 그 사람을 이기면 차이사는 다른 선택지가 없을 것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과 함께 이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는 서둘러 다음 상대가 누구냐고 묻고 그때 그의 상대인 이치카료가 경기장으로 들어섭니다. 유선고의 비서는 차승현이 우승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오빠의 계획을 망치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이어서 그녀가 강선우의 부모님을 보호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과 함께 일하기로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 역시 더 이상 부모님을 보호할 수 없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선우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자문하지만 지금은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치카료를 이기지 못하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관람석에서 유선고는 만약 선우가 탈락한다면 선우의 표정이 볼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차승현은 그저 경기 끝에 누가 웃고 있을지 보면 알 거라고 대답합니다. 이치카료가 경기장에서 싸움 자세를 취합니다. 그 자세를 보고 선우는 저런 유형의 타격가에게는 카프킥이 통할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는 료에게 다가가지만 이치카료가 먼저 발차기를 날립니다. 선우는 피하면서 반격하려 움직입니다. 하지만 료가 그의 다리를 잡습니다. 료는 그를 땅에 내동댕이 치고 주먹을 날립니다. 그는 선우가 아직 쓰러져 있는 동안 다시 공격하지만 선우는 굴러서 그 공격을 피합니다. 유성고는 그가 타격 전문인 줄 알았기에 그라운드 기술에 놀랍니다. 그의 비서는 이치카료의 공격에는 한계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쿠도에서는 던지기나 관절기 같은 그래플링 기술도 연습한다고 자세히 설명합니다. 게다가 박치기와 급소 공격도 연습하는데 유성고는 이를 불공평하다고 여깁니다. 비서는 맨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공격을 사용하기 때문에 근접전에서 료를 상대하는 것은 지옥과 같다고 결론짓습니다. 다시 경기장, 두 선수가 마주봅니다. 이치카료는 상대를 유심히 관찰하며 선우가 조금도 두려움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때 선우가 주먹을 날리며 파고듭니다. 료는 선우의 다음 주먹을 피하고 선우의 몸에 발차기로 반격합니다. 선우는 그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집니다. 만족한 유성고는 저 녀석도 이제 끝장이라고 선언합니다. 이치카료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고 상대가 왜 웃고 있는지 의아해합니다. 바닥에 쓰러진 채 선우는 그저 그를 보며 미소 짓습니다.
합니다. 료는 그 미소를 지워주겠다며 소리치며 돌진합니다. 선우가 상대에게 매달리자 상대는 정말 그게 통할 거라고 생각하냐고 묻습니다. 료는 타격 기술만 쓰는 게 아니라고 경고하며 그를 붙잡지만 선우가 그의 허벅지를 물어뜯습니다. 료는 그를 개자식이라고 부르며 선우의 등에 팔꿈치를 내리꽂습니다. 그는 선우에게 자기가 무슨 짐승이라도 된 줄 아냐고 묻습니다. 선우가 고개를 들어 그를 노려보자 료가 그의 얼굴에 발차기를 날립니다. 선우는 그 공격의 충격으로 바닥을 가로질러 끌려갑니다. 료는 상대에게 말려들었는지 의아해합니다. 그는 허벅지의 상처를 보며 제대로 자세를 잡지 못해 발차기가 약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자 료는 선우가 정말 짐승인지 의문을 품습니다. 충격받은 유성곤은 대체 무슨 일이냐고 의아해합니다. 그러자 그의 비서는 어떤 규칙에도 얽매이지 않는 건 바로 선우라고 말합니다. 선우가 다시 료에게 다가갑니다. 료는 그게 2번이나 통할 것 같냐고 묻습니다. 그는 상대가 또 다리를 물어뜯을지 궁금해합니다. 그러고는 다시는 속지 않겠다며 공격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선우가 그의 머리에 발차기를 날립니다. 유성곤은 그 기술이 카포에라 기술임을 알아차립니다. 과거 회상에서 선우는 아만다 그로치에게 카포에라의 가장 치명적인 기술들을 자신에게 사용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고는 자신을 가리키며 요청을 확인합니다. 아만다는 카포에라의 힘을 얕보는 거냐고 그에게 묻습니다. 그러더니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머리에 발차기를 날립니다. 선우는 그 일격에 바닥으로 쓰러집니다. 그러자 아만다는 자신이 직접 맞은 기술은 무엇이든 따라할 수 있는 재능이 있다는 걸 깨달았냐고 묻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선우의 발차기가 료의 얼굴에 명중합니다. 한 손으로 몸을 지탱한 채 선우는 위로 몸을 날립니다. 유성곤은 얼굴에 그대로 급소 차기를 날렸다고 외칩니다. 료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움직일 수 있는지 의아해하며 상대의 다리를 잡지만 선우가 그의 머리에 또 다른 발차기를 날립니다. 그 일격에 료는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그는 경기장 바닥에 세게 떨어집니다. 선우가 다시 그에게 다가갑니다. 선우는 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으며 카프킥 한 방이면 싸움을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료가 일어나 싸움 자세를 취합니다. 그는 선우의 거칠고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인정하지만 이제는 그를 사냥할 짐승처럼 다루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료가 그를 향해 돌진합니다. 선우는 상대가 갑자기 얼마나 빨라졌는지에 놀랍니다. 그는 주먹을 피하고 반격할 준비를 하지만 료가 박치기로 그를 칩니다. 선우는 예상치 못한 공격의 충격으로 뒤로 비틀거립니다. 료는 그의 복부에 강력한 주먹을 날립니다. 선우는 충격을 느끼며 정신 차리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료는 그를 붙잡고 이 공격이 끝나면 내장이 남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고는 선우의 몸에 연타를 퍼붓습니다. 료는 싸움을 끝내기 위해 준비하고 상대의 몸에 마지막 발차기를 날립니다. 료는 그가 의식을 잃었고 싸움이 끝났다고 결론짓습니다. 유성곤은 선우는 끝장이라고 소리치며 환호합니다. 하지만 승현은 들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게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선우가 갑자기 료의 팔을 잡자 료는 그가 의식을 되찾은 것에 놀랍니다. 료는 달라질 건 없다며 공격을 준비하지만 선우가 박치기로 그를 칩니다. 료는 상대도 박치기를 연습했는지 의아해합니다. 그러자 선우가 그에게 다가갑니다. 료는 그가 이제 짐승보다 괴물처럼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그의 내장을 공격했다고 확신합니다. 그는 이것이 약물의 부작용이라 믿고 공격 한 번만 맞고 반격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우가 발차기를 하며 돌진합니다. 료는 그의 다리를 가까스로 잡습니다. 그러고는 잡았다고 소리치지만 선우가 자신의 바지를 찢어 료를 놀라게 합니다. 천이 료의 얼굴을 덮자 그는 보이지 않는다고 소리칩니다. 선우는 시야가 가려진 상대를 공격합니다. 료는 공격을 피할 수 없다면 그냥 견디기로 결심합니다. 선우의 발차기가 상대의 다리에 정통으로 꽂힙니다. 하지만 쓰러지면서 료도 선우의 다리에 발차기를 성공시킵니다. 유성곤은 그의 다리가 완전히 부러졌다고 소리칩니다. 선우가 그를 붙잡자 료는 어떻게 아직도 움직일 수 있는지 의아해합니다. 그러자 료는 안타깝지만 이걸로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선우가 료의 다른 쪽 다리에 한 번 더 발차기를 날리고 료와 선우는 경기장 바닥으로 쓰러집니다. 한 목소리가 이치카 료가 전투를 계속할 수 없다고 알립니다. 그리고 경기의 승자는 강선우라고 선언됩니다. 고유선은 결과에 좌절하지만 차승현은 바로 이 점 때문에 그가 마음에 든다고 말한다. 고유선은 선우 또한 의식이 없다며 둘 다 싸울 수 없는 상태가 아니냐고 지적한다. 고유선의 비서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다.
그는 현재 강선우는 그저 잠들어 있을 뿐이라고 설명한다. 차승현은 하지만 지금은 잠을 잘 때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녀는 화면을 보며 예상대로 사람들이 그에게 별로 배팅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비서는 부상당한 선수에게는 아무도 배팅하지 않을 것이며 상위 16명은 배팅된 금액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강선우가 꼴찌임을 보여주며 선우가 깨어나기 전에 상위 16명이 발표되면 VVIP를 선택할 기회조차 없을 수 있으니 다른 선수를 찾아보라고 제안한다. 그러자 차승현은 현재 가용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비서는 놀란다. 그녀는 사람들이 그에게 배팅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면 자신이 직접 해결하겠다고 말한다. 차승현은 자신의 돈으로 그를 정상에 올려놓으면 된다고 선언한다. 비서는 그녀가 모든 돈을 잃을까 걱정하지만 그녀는 시작하겠다며 그의 말을 끊는다. 드론이 다음 라운드 브리핑을 알리며 승리한 31명의 선수들을 소환한다. 몇몇 드론들이 경기장에 모인 선수들 위를 날아다닌다. 김민호는 여전히 바닥에 쓰러져 있는 강선우를 쳐다본다. 그는 브리핑이 시작되기 전에 선우를 깨워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한다. 대형 스크린에 나타난 인물이 이전 라운드의 승리자 31명과 그들과 함께할 VVIP 16명을 환영한다. 차승현을 포함한 여러 VVIP들이 그들의 개인 관람석에서 모습을 보인다. 그 인물은 상위 16명이 각 선수에게 걸린 배팅 금액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발표한다. 그리고 타이머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며 마지막 배팅을 할 수 있는 30초의 시간을 준다. 차승현은 강선우와 16위 선수에게 걸린 배팅액의 차이가 얼마인지 묻는다. 비서는 그 차이가 20억 1원이며 마지막 몇 초 동안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대답한다. 그러자 그녀는 지금 당장 자신이 가진 모든 돈을 강선우에게 걸라고 명령한다. 그는 그것이 40억 원이며 강선우가 상위 16명에 들지 못하면 전부 낭비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비서는 강선우를 포기하고 지금 당장 다른 선수에게 배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차승현은 침착하게 전부 걸라고 말한다. 그러자 그는 왜 이 모든 것을 하는지 그녀에게 묻는다. 그녀는 돌아서서 지금 당장 배팅하라고 그에게 소리친다. 배팅 시간이 끝난다. 개인 관람석에서 두 사람은 결과를 기다린다. 비서는 그녀가 요청한 대로 모든 돈을 송금했다고 보고한다. 그는 그녀가 오빠들을 견제하기 위해 이미 많은 돈을 썼다고 상기시키며 왜 모든 것을 걸고 위험을 감수하는지 묻는다. 차승현은 현재 배팅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묻는다. 비서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면서 순위가 가려졌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공식 발표를 기다려야겠다고 결론 내린다. 스크린 속 인물은 이제 새로운 순위를 공개할 것이며 상위 5위부터 발표를 시작하겠다고 알린다. 화면에는 캠, 라이언, 고경호, 레프, 마테림이 상위 5명으로 나타난다. 김민호는 순위에 놀라움을 표한다. 김민호는 아직 복서들이 남아있다고 말한다. 스크린 속 인물은 다음 5명의 순위를 공개하겠다고 발표한다. 화면에는 6위부터 10위까지 주우강, 아만다 그로치, 고유선, 헨다, 메논이 순위에 올라있다. 아만다가 7위인 것을 보고 김민호는 자신이 탈락하는 건 아닌지 걱정한다. 아나운서는 다음 5명의 이름을 발표한다. 화면에는 11위부터 15위까지 미겔, 비숍, 성범, 칼, 리카르도가 순위에 올라있다. 차승현의 비서는 남은 자리가 하나뿐이라고 초조하게 지적한다. 스크린 속 인물은 16위 선수를 발표할 준비를 한다. 그는 총 배팅액이 46억 원이라고 밝히며 그를 전직 스트리트 파이터라고 소개한다. 화면에 16위 선수로 반철구가 나타난다. 차승현의 비서는 최종 결과에 충격을 받는다.